여러분,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비극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아니다, 분명히 해피엔딩일 거다라는 희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작은 해피엔딩이지만 드라마는 원작 그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과연 칼부림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예상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궁 안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이영과 연지영이 있었습니다. 진명대군의 병세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석일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산대군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고 그가 건드린 책이 바로 패비 윤씨의 이름을 담은 금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이현은 차갑게 침묵했는데요. 연지영은 그 침묵이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뒤섞인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도 요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영이 그렇게 말할 때 이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폭군으로 불리던 자신의 모습과 누군가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국물 사이에서 잠시 길을 잃은 듯 보였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목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치켜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마음은 순간마다 바뀌는 것이지. 그 순간을 틈타는 게 권력이야. 강목주의 질투와 집착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연지영을 향한 그 눈빛에는 단순한 경쟁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상처,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멀리서 온 여인이라는 사실이 강목주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오늘도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입을 막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삼켜지고 말 거야. 이 와중에 공길은 여전히 누이의 죽음을 쫓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는 진실의 한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누이가 죽은 건 전하의 눈길을 받으려다 수건마마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말,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공길의 눈은 핏발이 서며 흔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곧 연지영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연지영이 차분히 말했거든요. 공길 누이를 죽게 한 건 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가두고 가둔 사람들의 손에서 칼이 나온 거죠. 이 말은 공길의 심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칼이 오늘만큼은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왕대비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시일가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이현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그림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령숙수 아이가 아프다 했느냐? 대왕대비가 물었을 때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예, 마마. 제 손을 떠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늘 끓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고백 같았지만 사실 대왕대비의 심장을 흔드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녀도 과거에 아이를 잃었고 그 상처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이현은 침묵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말한 구원이라는 것, 그건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 물음은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떨리는 마음이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연지영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하, 구원은 어제의 칼을 오늘의 국물로 바꾸는 거예요. 뜨겁기만 하면 혀가 되고 차갑기만 하면 마음이 얼어붙죠. 적당히 따뜻한 국물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에요. 이 대답은 곧장 이현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그는 오래도록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대꾼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비 윤씨의 기록이 담긴 서책을 슬쩍 바꿔치웠는데요. 그 교묘한 손길은 아무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작은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곧 왕의 마음이 폭발할 것이다. 그 소문은 불씨처럼 번져궁 전체를 덮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씨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 요리가 먼저 도착할 테니까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작은 다짐이자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라간의 불빛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연지영은 오늘도 오골개를 손질하며 압력 대신 인내로 국물을 끓였습니다. 약재는 오령지가 아니라 맑은 대체제로 바꾸었고 그 향은 병든 진명대군의 숨결을 조금씩 되돌려 놓았습니다. 작은 과자 하나까지 직접 버터를 쳐서 만들면서 그녀는 파리에서 마카롱을 처음 구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혀끝의 기억도 결국은 기다림과 정성에 녹아든다는 사실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새벽이 밝자 진명대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국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의 눈썹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이 맛은 낯설지만 익숙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연지영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혀가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때쯤이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진명대군에게 위로였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강목주에겐 절망이었습니다. 강목주의 손끝이 떨렸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군. 그리고 그날 밤 공길은 다시 수라간 뒷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칼 대신 작은 호미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칼을 땅에 내려놓으면 칼도 숨을 쉰다더군. 연지영은 그 말에 눈을 들어 공길을 바라봤습니다. 숨 쉬는 칼이라면 내일도 살 수 있겠네요. 공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 사이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람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변한 바람은 늘 밑에서부터 불을 붙였으니까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거치자마자 석일금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석일금은 연지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제산대군 쪽에서 서책을 옮겼답니다.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기 쉬운 자리로 슬쩍 올려놨다더군요. 연지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읽기 쉬운 자리는 곧 화약고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연이 마음을 굳히기 전에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게 길을 터놓자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석일금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몇 줄의 발췌문과 버터 냄새가 아주 옅게 뺀 종이 조각이 있었는데요. 연지영은 그 종이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프랑스 시절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메뉴 카드를 슬쩍 재배열하듯 이번에도 맛으로 질서를 바꾸자는 뜻이었거든요. 이연은 글씨가 콜로서고 안에서 서책을 몇 장 넘기고 있었는데요. 이연의 손끝이 멈추는 순간은 늘 한 곳에서 왔습니다. 패비윤 씨의 이름과 그 이름을 둘러싼 차가운 기록들 그리고 어린 자신이 받아야 했던 시선들. 이연은 그 기록들을 읽을 때면 끝없이 깊어지는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때였고 그 한 단어가 방 안에 오래 떠 있었는데요. 문득 그 단어 뒤에 사람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걸 스스로 눈치채고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군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과 도려내지 못한 상처가 다투고 있었거든요. 대왕대비는 이런 이연의 흔들림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대왕대비는 한시일가의 중심이었고 그 무게를 허리로 버텨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전하, 올해 묵힌 향은 처음엔 독하고 끝에 가서야 은근하다 했습니다. 대왕대비의 말뜻을 이연은 금방 이해했는데요. 올해 묵힌 향이 바로 과거의 기록을 말하는 거였죠. 읽을수록 독이 먼저 올라오는데 끝에 가서야 겨우 은근한 뜻을 알게 되는 종류의 향. 이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대왕대비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오늘의 바람을 측량했습니다. 문제는 강목주였는데요. 강목주는 대왕대비와도 전혀 다른 빈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목주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의 각도를 늘 계산했는데 오늘은 그 각도가 수라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지영이 만든 회복식이 진명대군의 혀를 풀어냈다는 사실이 강목주에게는 무서운 불안으로 다가왔거든요. 사람의 혀가 풀리면 사람의 마음이 옮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옮아가면 권력의 무게가 이동하죠. 강목주는 조용히 널쩍칼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바늘 같은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널쩍칼로는 못하는 일을 바늘은 해냈거든요. 바늘은 사람의 가장 여린 막을 찾아갑니다. 공길은 망설임 끝에 이연에게 직접로 향했는데요. 공길은 누이 사건의 증언을 손에 쥔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대령숙수가 말하길 누이를 죽인 건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하의 두려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은 칼로 찌르지 않아도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종류였는데요. 이연은 오래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공길, 나는 내 두려움을 사랑이라 부르며 살았다. 이연의 말은 낯설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정확했습니다. 사랑이라 이름 붙이면 죄가 덜해지는 줄 알았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공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이연은 아주 오래된 상처 하나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아픈 곳을 가볍게 누르면 사람은 그제야 아프다는 걸 인정하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석일금은 장원서의 기록을 뒤집었습니다. 석일금은 장부의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글씨 사이의 호흡까지 읽어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장부는 이상하게 호흡이 너무 고르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쓴 글은 대개 어디선가 덜컥덜컥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록은 걸림이 없었어요. 그건 숙련된 위조의 냄새였는데요. 석일금은 장부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버터. 석일금은 숨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지영이가 손을 탔군. 버터 얼룩은 위조를 밝혔다는 뜻이 아니라 위조가 넣을 자리를 역으로 지영이가 선점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기록에 빈칸에 맛의 이름을 먼저 적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빈칸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판을 가져갑니다. 연지영은 그 시간 또 하나의 회복식이 아니라 설득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설득식이라는 이름은 평소에는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연지영은 오늘은 먹은 사람이 말문이 트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가 먼저 열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귀가 열리면 목이 풀리고 목이 풀리면 가슴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그릇은 소리에 가까운 음식이었어요. 들숨과 날숨의 기를 맑게 터주는 따뜻한 증기 그리고 혀에 닿을 때 크게 울리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미세한 단맛. 파리에서 라포엘 뚜르 우승을 준비하던 그 시절 연지영이 배운 비밀 중 하나였는데요. 사람은 듣는 것과 맛보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기억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그릇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귀에 오래 남는 종류의 맛으로 준비됐습니다. 제산대꾼은 자기 계획에 하나가 더해진 걸 눈치챘습니다.
누군가가 서책의 순서를 조금 바꿨고 누군가가 장부의 공백을 먼저 채웠습니다. 재산대꾼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늘 다음 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은 흔들리고 백성은 소문으로 먹고 살지. 재산대꾼이 이렇게 중얼거릴 때 그의 옆에는 강목주가 서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재산대꾼의 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대군마마, 그 대령 숙수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강목주가 그렇게 말하자 재산대군이 싱긋 웃었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승리일까요? 오래 버티다가 과부하로 무너지는 것이 패배일까요? 둘 다 구경거리는 됩니다. 이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는데요. 강목주는 그 건조함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아주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건조할수록 잘 부서집니다. 그날 오후 이언은 뜻밖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과거의 정쟁을 두고 소리 높이는 대신 맛으로 변론을 들어보자는 거였어요. 이름은 변론이었지만 실은 신문이었고 이름은 신문이었지만 실은 회복이었죠. 이언은 연지영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왕 대비 재산대군 강목주 공길 서길근 그리고 나에게 각각 한 접시씩 올려라. 각자에게 맞는 한 접시. 이 요청은 어려운 숙제 같았지만 연지영은 오히려 안도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말로는 서로의 등을 찌르다가도 맛 앞에서는 사람의 속이 들키곤 하거든요. 그리고 들킨 속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연지영은 먼저 대왕대비의 한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대왕대비에게는 오래 묵힌 향이 끝에 가서야 은근해지는 맛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조금 독하고 끝에 가면 부드럽게 잦아드는 맛. 연지영은 타락죽의 깊이를 아주 살짝 변주해서 마지막에 혀끝에 남는 우유의 은근함을 길게 끓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숟가락을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같은 속도로 떠먹었는데요. 세 번째 숟가락에서 눈을 아주 조금 감았습니다. 끝이 은근하구나. 대왕대비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오래 묵힌 상처의 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산대꾼의 한 접시는 달랐습니다. 재산대꾼은 늘 계산된 기름을 좋아했는데요. 연지영은 기름이 미끄러지되 혀에 오래 붙지 않는 조합을 택했습니다. 기름의 얼굴을 가리되 기름의 심장을 보여주는 방식. 북경오리로를 조선식으로 번안했던 기억을 살려 가죽의 바삭함은 남기고 속은 가볍게 만들어서 한 입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재산대꾼은 한 입 베어 물고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칭찬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닌 어떤 계산의 표시였습니다. 가볍게 사라지는군. 재산대꾼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연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볍게 사라지게 만든 건 일부러였거든요. 오래 남지 않는 권력을 한 입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목주에게는 정면 승부가 필요했습니다. 강목주는 다정한 척하지만 혀가 늘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연지영은 강목주에게 소금의 온도를 달리해 두 번 간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첫 입에서는 감칠이 확 올라오게 하고 둘째 입에서는 그 감칠이 조용히 가라앉게 하는 식이었어요. 강목주는 첫 입에서 눈썹을 올렸고 둘째 입에서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처음엔 들뜨고 두 번째는 가라앉는군. 강목주가 던진 이 문장은 그가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다는 뜻이었는데요. 강목주는 그걸 스스로도 알았는지 숟가락을 접시 위에 아주 조심스레 내려놨습니다. 공길에게는 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누이를 떠올릴 수 있는 맛이 필요했습니다. 연지영은 아주 소박한 조합으로 갔는데요. 쌀과 물과 약간의 생강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조용한 단맛 한 방울. 공길은 그릇을 들고 오래 있었습니다. 이 맛 낯선데 마음이 조용해지네요. 공길은 그렇게 말했고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이는 오늘도 곁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 걸 겁니다. 공길의 눈가가 줄어들었고 그는 한 번 더 숟가락을 떠서 아주 오래 씹듯이 굴렸습니다. 씹을 게 없는 걸 씹듯이 굴리는 건 마음을 말리는 방식과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말리다 보면 물기도 울분도 조금은 빠집니다. 서길금에게는 동지 같은 한 접시를 올렸는데요. 서길금은 늘 연지영의 뒤에서 판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판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발목을 먼저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지영은 서길금에게 작은 단단함을 줬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는 곡물과 끝에 살짝 올라오는 산뜻함. 서길금은 한 입 먹고 웃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버티겠다는 맛이네. 연지영이 같이 웃었고 둘의 웃음은 조금 피곤했지만 진짜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연의 접시가 남았습니다. 이연에게는 어제의 칼을 오늘의 국물로 바꾸는 맛이 필요했습니다. 연지영은 아주 오래 고민했는데요. 결론은 단순했어요. 뜨겁지 않게 시작해서 따뜻하게 끝나는 국물. 혀를 대지 않고 마음을 얼리지 않는 중간의 온도. 연지영은 오골개의 힘을 다시 빌리되 이번에는 압력이 아니라 불의 호불호만 끓었습니다. 숨을 쉬는 국물. 이연은 그릇을 들어 한 입을 넘기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오늘의 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구나. 그 말은 혼잣말처럼 나왔는데요. 방 안에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들었습니다. 그 즈음 대왕 대비에게 한 장의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서문도 없고 결말도 없는 짧은 쪽지였는데요. 글씨는 낯이 익었습니다. 불은 늘 밑에서 붙습니다. 대왕 대비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들어 이연을 보았습니다.
대왕대비는 오랜 세월 권력을 도자기처럼 다뤄온 사람이었는데요. 도자기는 밑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밑불이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굳지 않습니다. 오늘의 밑불은 어느 쪽인지 대왕대비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구에서 서책이 한 건 더 우연히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 하지만 이번에는 제산대군도 짧게 주춤했습니다. 그 서책의 끝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천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천하는 배고픔으로 답한다. 문장의 냄새가 버터와 곡물의 고소함을 아주 희미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처음으로 얼굴을 살짝 굳혔고 그 굳은 얼굴을 강목주가 놀란 눈으로 보았습니다. 강목주는 그때 알았어요. 연지영이 서책을 바꿔치운 게 아니라 서책이 스스로 맛을 먹어버렸다는 걸요. 말의 질서를 뒤집은 게 아니라 맛의 질서가 말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이현은 드디어 결심을 꺼내들었는데요. 결심은 칼이 아닌 말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누구도 칼을 들지 못하게 하라. 이명은 단호했지만 누구보다 이현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공길이 짧게 대답했고 서길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목주는 긴장으로 인해서인지 손끝이 얼어붙었고 제산대꾼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접었습니다. 대왕대비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왕대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명은 말로 내려도 어떤 명은 밥으로 내려야 한다는 걸요. 밤이 깊어가자 연지영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디오처럼 들려줄 이야기를 혀로 듣게 만들 국물의 온도를 내일의 한 접시에 담을 약속을 정리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라포엘도르에서 우승하던 날, 미쉐린 3스타 주방에서 새벽마다 속도를 맞추던 날들, 압력솥으로 오골계 삼계탕을 완성해 내던 순간들, 심사위원이 던지던 불합리함을 소금 한 꼬집으로 뒤집던 밤들, 그 모든 장면이 오늘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리로 말한다. 연지영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한마디가 조선의 밤공기에서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문득 아주 작은 공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의 국물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칼을 먼저 던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였는데요. 연지영은 그 공포를 그대로 뒀습니다. 공포를 억지로 지우면 더 큰 그림자를 부르거든요. 대신 공포 위에 한 숟가락의 따뜻함을 올려놓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사람을 구해내는 채소치였고 채소치는 생각보다 큰일을 해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그리고 자정쯤 이현에게로 한 사람의 속삭임이 도착했습니다. 공길이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칼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게 좋겠습니다. 공길의 말은 이상하게도 연지영의 첫 그릇과 닮아 있었고 이현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귀를 열고 내일은 마음을 열자. 그 대답은 누군가에게는 기약 없는 약속처럼 들렸겠지만 오늘을 버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약속은 버팀목이거든요. 버팀목 하나만 있어도 밤은 넘어갑니다. 대왕대비는 그 시각 마지막으로 침향을 한 번 더 갈았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천장에 닿아 사라지고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오는 걸 오래 바라봤는데요. 대왕대비의 마음도 그 연기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 끝은 은근해야 한다. 대왕대비가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와 섞여 어느새 따뜻해졌습니다. 대왕대비는 그 따뜻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내일의 칼부림을 늦출지도 모르니까요. 서길금은 낡은 장부를 덮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터 얼룩 참 고약하네. 그걸 닦아내도 냄새는 남으니. 서길금의 농담 같은 혼잣말에 뒤에서 잠자코 서 있던 작은 아이 시절의 기억들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길금이 처음으로 밤냄새를 안전이라고 기억하던 날의 이야기. 안전은 늘 냄새가 있고 그 냄새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거든요. 내일 누군가가 칼을 들려고 하다가도 이 냄새에 발을 멈추면 좋겠다고 서길금은 조용히 바랐습니다. 강목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내가 먼저 말을 붙여야지. 강목주는 늘 칼보다 말을 먼저 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말보다 칼을 믿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밤만큼은 말을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를 강목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연지영의 맛이 강목주의 혀를 아주 조금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혀가 움직이면 때로는 자존심도 따라 움직이니까요. 제산대꾼은 창가에 서서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산대꾼은 달빛을 이득과 손해로 계산하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의 달은 손해가 조금 더 큰 밤으로 보였고 제산대꾼은 그 손해를 내일의 이득으로 바꾸는 계산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굴렸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니까 움직이고 배부르면 눕는다. 제산대군의 이 독백은 오래된 정치의 교과서 같았는데요. 내일은 그 교과서가 한 번 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스쳤습니다. 그 밤의 거의 끝자락에서 연지영은 망울록에 젖은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에서 젖어버린 그 페이지, 젖은 종이 사이로 한 구절이 불쑥 쏟아올라 자신을 조선으로 끌어당기던 그 순간. 연지영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구원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의 냄새를 기억하듯 찾아오는 건지도.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낯설지 않아서 연지영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서로의 냄새를 기억해내면 좋겠다고요. 칼의 쇠냄새가 아니라 국물의 따뜻한 냄새를 먼저 떠올리면 좋겠다고요. 새벽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길게 이어졌고 그 길이가 오늘의 불안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이현은 눈을 떴고 공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일금은 문고리를 확인했고 강목주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떼꾸는 미소를 지었고 대왕대비는 침향을 끄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지영은 마지막으로 국물의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온도가 딱 적당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적당한 온도는 사람을 살리거든요. 내일의 선택이 무엇이든 적당한 온도만큼은 먼저 도착하리라는 믿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방금 막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처럼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노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숙수. 낮고 젖은 목소리였는데요. 이현이었습니다. 연지영은 문을 열었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이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일은 내가 사람으로 남겠다. 연지영은 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국물로 묻겠습니다. 약속을 국물로 묻는다는 말이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웃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한 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밤이 저물었습니다. 저물면서도 끝나지 않는 밤이었는데요.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직이 내일 아침에 첫 한 숟가락이 될 거라는 확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궁의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 확신을 냄새로 맡았고 누구는 종소리로 들었습니다. 누구는 마음의 온도로 기억했는데요. 어쩌면 다들 같은 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칼보다 먼저 도착한 따뜻함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새벽 종소리가 세 번째로 울릴 때 궁의 공기는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거든요. 이현은 침전에서 나와 서고를 지나 수라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남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일은 쉬워 보여도 권력을 내려놓는 일은 늘 두렵거든요. 연지영은 이미 국물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국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따뜻함을 지켜내는 게 목표였다면 오늘은 따뜻함으로 칼을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었는데요. 각각의 그릇에는 다른 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왕대비에게는 오래 묵힌 향의 은근함, 재산떼군에게는 가볍게 사라지는 맛, 강목주에게는 들떴다가 가라앉는 이중의 간, 공길에게는 조용히 속을 달래는 단맛, 석일금에게는 오래 씹어낼수록 고소해지는 힘, 그리고 이현에게는 적당히 따뜻한 온도. 어젯밤 준비한 그 한 접시들이 이제 하나씩 제자리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대왕대비가 가장 먼저 수락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 속에 오늘따라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령숙수, 오늘은 무슨 국물이요? 연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마의 오래된 향을 은근하게 풀어낼 국물입니다. 대왕대비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국물을 떠냈습니다. 첫 숟가락에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두 번째 숟가락에서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근하구나.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결심이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대왕대비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돌았지만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산떼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미묘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준비해둔 접시를 내밀었고 재산떼꾼은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먼저 터지고 속은 가볍게 사라지는 맛이었죠. 재산떼꾼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볍게 사라지는군. 하지만 가벼운 것이 오래 남을 수도 있지 않겠어? 연지영은 웃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래 남는 건 따뜻한 기억뿐이죠. 재산떼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국물 대신 오늘 밤 칼을 들 준비를 이미 마음속에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강목주는 서늘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에서는 감칠맛이 강하게 올라와 눈썹이 절로 올라갔고 두 번째 입에서는 맛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목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속내를 흘렸습니다. 처음엔 들뜨고 두 번째는 가라앉는군. 꼭 내 마음 같소.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연지영이 준비한 맛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버렸기 때문이었죠. 강목주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들킬까 두려웠고 동시에 들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공길은 접시를 오래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조용히 다독이는 힘이 있었죠. 공길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이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네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이는 오늘도 곁에 있을 겁니다. 공길 당신이 칼을 내려놓는 한 누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공길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칼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길금은 익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어 한 입 먹고 바로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또 버티라는 맛이구나. 서길금은 늘 자신의 몫이 버팀목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만큼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웃으면서도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내가 먼저 버텨야지. 그래야 지영이가 요리로 말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이연의 그릇이 남았습니다. 연지영은 그에게 따뜻한 온도의 국물을 올렸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그릇을 들어 한 입을 넘겼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구나. 이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서 전하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폭군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간절한 결심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란이 터졌습니다. 서구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소식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제산대군의 사람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대왕대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강목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길은 반사적으로 허리에 손을 댔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오늘 누구도 칼을 들지 못한다 했거늘. 그의 목소리는 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제산대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책을 들고 있었는데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산대군은 비웃듯 웃으며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결국 피는 흐를 수밖에 없는 법. 폭군이든 성군이든 피 없이는 왕자가 지켜지지 않지요. 이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국물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국물로 답하시죠. 제산대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향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는 본능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산대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맛은 말끝을 잇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물은 그의 혀를 속이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강목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질투와 분노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길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길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왕대비는 두 손을 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이 아닌 국물로 말한다. 그 순간 궁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칼부림으로 끝날 줄 알았던 날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여전히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고 강목주도 완전히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대왕대비 역시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버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연이 폭군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 연지영이 끝내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냈다는 것, 그리고 칼보다 국물이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 이 작은 사실들이 궁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밤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칼을 쥐던 손이 국물을 들었고 분노로 물든 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어제의 칼을 오늘의 국물로 바꾸는 일, 바로 그 한 숟가락이 모든 걸 지켜냈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궁의 기와에 부딪혀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벼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침정과 서고 사이의 돌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입술 안쪽에서 다시 굴려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다짐이 어제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밤새 따뜻한 국물의 온도가 몸에 남아있었고 국물이 남긴 잔향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연지영은 수라간의 화로 앞에서 손을 비볐는데요. 오늘은 회복식도 설득식도 아닌 조금 다른 이름을 마음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약속식.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맛, 약속을 서로 확인하게 하는 맛, 그리고 약속을 어기기 어렵게 만드는 맛. 이름을 붙이고 나니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어제의 긴장이 쌓였던 사람들에게 긴장을 풀되 느슨해지지 않게 할 조합, 벼랑 끝에서 손을 놓지 않게 만드는 온도, 그걸 생각하니까 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라포엘토르 우승을 준비하던 밤들, 심사위원이 던지던 불합리를 소금 한 꼬집으로 되받아치던 순간, 그때의 단단함이 손끝으로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서길금은 장원서의 문을 닫으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주장부의 빈칸을 맛으로 선점한 전날의 장난은 절반 성공, 절반 경고였는데요. 오늘은 아예 빈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칼을 꽂거든요. 서길금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젊은 서리 하나가 킥하고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칼 대신 숟가락을 꽂게 하시죠. 석일금이 잠깐 멈칫하더니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 숟가락이 꽂히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면 싸움이 잠깐 멈추긴 하지. 대왕대비는 침향을 더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향이 아니라 숨으로 버티는 날이라고 느꼈거든요. 오래 묵힌 향은 끝에 가서 은근해지는 법이라고 어제 말했는데 그 은근함이 방 안가득하게 퍼진 느낌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손끝으로 묵주를 굴리듯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그림자를 평생 품고 산 세월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자와 화해할 눈빛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묘하게 마음이 덜 떨렸습니다. 어제 국물이 마음속 벌어진 빈 곳을 조용히 메워놓고 간 덕분이었을 겁니다. 강목주는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혀가 들키면 마음이 들킨다고 했던 어제의 수치가 아직 손가락 끝에서 가시처럼 걸렸거든요. 처음엔 들뜨고 두 번째에 가라앉는 그 맛, 정확히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왔습니다. 허무는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강목주는 허무의 평평함 위에서 처음으로 선택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칼을 드냐 말을 드냐. 어젯밤까지는 항상 칼이 먼저였는데요. 오늘만큼은 말이 먼저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낯선 선택이 살아남는 길일 때가 있거든요. 공길은 새벽녘 내내 담장 근처를 돌았습니다. 누이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고도 누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걸 어제에서야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걸 알자 마음이 조금 덜 시끄러웠습니다. 칼없이 걷는 보폭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공길은 작은 호미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칼을 땅으로 내려놓으면 칼도 숨을 쉰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오늘은 그 숨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숨을 나눠주면 사람은 종종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재산떼꾸는 자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물 한 숟가락이 혀의 기억을 흔들어버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흔들림을 계산서에서 지었습니다. 재산떼꾼에게 세상은 늘 이득과 손해로 계산되는 표였고 흔들림은 계산표의 잔오류 정도로 취급돼 왔습니다. 다만 낯설게 남은 감각 하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사라진다더니 어째서 이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가. 재산떼꾼은 그 낯설음을 불편해하면서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감각일수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늦은 아침 이현은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리 높이는 회의가 아니라 서로의 숨을 맞추는 회의였습니다. 오늘은 칼의 자리를 숟가락으로 바꾼다. 이현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빛이 제각각으로 변했는데요. 반대의 말이 나오기 전에 연지영이 먼저 한 상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의 상은 조용했지만 각자에게 건네는 문장이 분명했습니다. 대왕대비에게는 오래 묵은 향을 천천히 풀게 하는 따뜻함, 강목주에게는 첫 입과 두 번째 입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균형, 공길에게는 단순함 속에서 마음을 말려주는 질감, 석일금에게는 오래 씹을수록 확신이 올라오는 고소함, 재산떼꾼에게는 사라질 듯 남아있는 여운, 그리고 이현에게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약속의 온도. 전하, 약속식입니다. 연지영이 스스로 붙인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이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약속은 무거운가 따뜻한가? 이현의 질문은 조금 장난스럽기도 했는데요. 연지영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무거울 때는 뜨겁고 지킬 때는 따뜻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대답에 이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아주 오래 묵었던 일처럼 어색했지만 웃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길게 끌면 사람들은 자기 편견의 방으로 도망가곤 하거든요. 이현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서고의 서책은 봉함하라. 봉함하는 동안 읽지 말라. 읽으면 독이 먼저 올라온다. 오늘은 독보다 은근함이 먼저여야 한다. 대왕대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시일가의 체면과 왕실의 안위 사이에서 평생 줄타기를 해온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체면보다 온도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은근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전하. 대왕대비가 이렇게 덧붙일 때 방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숨이 맞춰지는 소리였습니다. 강목주는 그 틈을 탔습니다. 드물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어제 저는 제 혀가 저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처음엔 들뜨고 두 번째는 가라앉았는데요. 그 두 번째가 제 손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목주가 이렇게 말하자 연지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지영은 누군가가 칼 대신 말을 들겠다고 선언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을 놓는 건 팔의 문제지만 말을 고르는 건 가슴의 문제라서요. 공길은 간단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청했습니다. 전하, 담장 아래를 돌겠습니다. 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자들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림자를 걷어내면 낮이 조금 밝아집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낮을 내가 빌리겠다. 짧은 대화였는데 둘 사이에 오랜 신뢰가 한꺼번에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낮을 빌려서 밤을 건너더라. 점심 무렵 수락안으로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에서 보냈던 그 오래된 망울록의 곁장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바람이 바뀔 때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손을 댄다. 연지영은 편지를 접고 잠깐 웃었습니다. 어제의 문장 불은 늘 밑에서 붙는다와 꼭 맞물리는 문장이었거든요. 위에서 바뀌는 바람은 머리의 문제고 밑에서 바뀌는 바람은 발의 문제입니다. 발이 먼저 될 때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은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요. 그때 석일금이 장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지영아 들었니? 곡창에서 쌀이 조금 더 풀렸대. 석일금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기쁨이 묻었습니다. 이현이 아침 회의에서 내린 두 번째 지시 덕분이었습니다. 밥줄은 먼저 풀어라. 배고프면 사람이 칼부터 잡는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곡창의 문이 약간 더 열린 것만으로도 궁의 바닥은 금세 다른 온도로 데워졌습니다. 부엌의 아이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수락한 심부름꾼 아이가 오늘은 냄새가 안 전해요라고 중얼거렸을 때 연지영은 그 말을 오래 품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종종 최고의 지표가 되거든요. 재산떼꾸는 낮 내내 조용했습니다.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았는데요. 정작 재산떼꾼의 머릿속은 혼잡했습니다. 어제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탓도 있었고 이현의 지시가 예상을 비껴간 탓도 있었습니다. 칼을 뺏으면 사람은 말로 흩어지기도 하지. 재산떼꾸는 계산을 다시 짜보았습니다. 말로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밥으로 모입니다. 밥으로 모인 사람들은 잠깐 누워버리죠. 누워버린 틈이 권력의 발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운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 앉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신경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말을 들은 사람은 쉽게 누워있지 않거든요. 해질녘에 가까워질 무렵 작은 소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서구가 아니라 장원서 마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부의 한 귀퉁이를 찢어 도망치려 했는데 잡고 보니 근래에 들어온 젊은 서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젊은 서리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을 가져오면 가족의 빚을 덜어주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게 굳었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게 빚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목주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빚 내가 갚겠다. 방금 전까지 허무의 평평함 위에서 겨우 서 있던 사람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강목주는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칼로, 한 번은 말로, 한 번은 밥으로. 오늘은 밥으로 갚자. 젊은 서리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울음 뒤엔 한숨이 남았습니다. 한숨은 살겠다는 뜻이니까요. 이현은 그 장면을 멀지 않은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는 대신 사람의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연지영을 찾았습니다. 지영아, 오늘의 약속은 어디까지 묵혔나? 연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온도만큼요. 이 대답이 농담 같아 보였지만 둘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온도는 결국 전하의 선택에서 오래 머무를 테니까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온도를 조금만 더 올리자. 말은 가벼웠는데 말이 떨어지는 자리에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밤이 내려앉기 전 마지막 상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다 함께 먹는 상이었습니다. 신분과 자리를 나눠 앉되 같은 냄새를 맡는 상. 대왕 대비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드는 손을 조금 서둘렀습니다. 서두름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떼꾸는 그릇 가장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강목주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공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일금은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현은 사람들보다 반 박자 늦게 숟가락을 들었는데요. 그 반 박자 늦음이 기묘하게 모두의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주는 그 반 박자 기다림 속에서 약속이 굳어지더라고요. 첫 숟가락이 지나가고 둘째 숟가락이 따라갔습니다. 첫 숟가락에서 들뜬 마음이 둘째 숟가락에서 가라앉았고 셋째 숟가락에서 온도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마다 온도가 달랐지만 상 위에 올라온 국물은 누구에게나 너무 뜨겁지도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게 머물렀습니다. 대왕 대비의 눈 가장자리에 잡힌 물기가 새어나오기 전에 연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습니다. 마마, 올해 묵은 향이 끝에 가서 은근해진다고 하셨죠. 오늘은 그 끝을 함께 맛보면 좋겠습니다. 대왕 대비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떼꾸는 말없이 국물만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강목주는 젊은 서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고 공길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석일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때 서구 쪽에서 또 한 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만 칼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넘기는 소리와 봉함하는 소리, 천천히 실을 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정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어젯밤 불씨가 옮겨 붙기 직전의 서책 이제는 봉함되어 다시 깊숙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흘러나온 한 장 빗에 흔들린 손에 들릴 뻔했던 그 장은 석일금이 조용히 되돌려 붙이고 있었습니다. 붙이는 손놀림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서툴게 붙인 자리에는 사람의 체온이 오래 남습니다. 그 체온이 다음 불씨를 늦추거든요. 마지막 국물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이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약속 내일로도 있겠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방 안 어딘가에서 낮은 숨소리들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약속은 문서보다 오래가는 때가 있고 국물보다 멀리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였습니다. 대왕대비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은근함을 먼저 두는 법을 내일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산대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행동은 종종 말보다 정확한 신호가 됩니다. 강목주는 고개를 숙여 젊은 서리를 바라봤고 공길은 담장 아래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석일금은 불씨를 덮을 젖은 천을 구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머리가 정리되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흩어지자 연지영은 잠시 홀로 남았습니다. 화로의 잠부를 바라보다가 프랑스의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미쉐린 3스타 주방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던 날들, 라포엘도르의 환호 파리의 차가운 골목, 그리고 비행기 화장실에서 젖어버린 망울록의 한 페이지. 그 젖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곳에 한 숟가락이 누군가를 내일로 데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슬프지도 과장되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했습니다. 적당함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고 오늘 아주 선명히 알게 됐거든요. 그 시각 이연은 다시 돌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어제와 같은 소리를 냈는데요. 어제와 달라진 건 발의 무게였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영아. 마음속에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니까 마음이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접히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펴졌습니다. 펴진 마음을 접지 않기 위해 이연은 아주 사소한 결심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숟가락은 내가 먼저. 왕이 먼저 먹는 첫 숟가락, 그 사소한 행동이 사람들의 긴장을 풀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이 떨어질 때 같이 빛나는 건 언제나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달이 뜨고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질 무렵 담장 아래에서 공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공길은 한참을 서 있다가 호미로 땅을 살짝 긁었습니다. 야트막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제의 날선 쇠냄새와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공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이야, 오늘은 내가 칼 대신 흙을 잡았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흙은 말을 아끼고 대신 뿌리를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뿌리를 기억하면 발을 잘못 디디지 않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지 않으면 칼을 덜 쳤습니다. 강목주는 그 젊은 서리를 데리고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즈리하게 하는 입술이 떨리다 멈추는 순간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가주겠다. 강목주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건조함 속에 물기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물기가 약속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그 씨앗이 금방 싹을 틔우지는 않겠지만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래 준비합니다. 오래 준비하는 것들의 힘을 강목주가 아주 늦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제산대꾼은 창가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딸의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흐려 보였습니다. 흐려 보이는 원인은 눈의 피로일 수도 있고 마음의 피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산대꾼은 딱 잘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의 계산표에 작은 주석을 하나 달았습니다. 사람의 혀는 기억한다. 주석은 계산표의 숫자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주석이 늘어나면 계산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진 계산은 때로 더 정확해지기도 합니다. 정확하다고 해서 늘 유리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과 연지영이 마주 섰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약속이 가벼워질 때가 있거든요. 연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내일도 약속의 온도로 가겠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일도 사람으로 남겠다. 둘은 웃지 않았지만 웃지 않은 얼굴에서 웃음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났습니다. 그렇게 밤이 다 달아 떨어졌습니다. 달아 떨어졌는데도 이상하게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깝지 않다는 건 오늘 쓴 시간이 적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새벽종이 아주 멀리서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공기 속을 건너올 동안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고 제산대군은 창가에서 눈을 감았다 떴고 강목주는 젊은 서리의 집 앞에 숟가락을 한 벌 내려두고 돌아섰고 공길은 담장 아래의 흙 위에 발자국을 선명히 남겨두고 걸어 나왔고 석일금은 장원서의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지영은 오늘의 첫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밑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왔고 냄새는 똑같이 위에서부터 퍼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냄새였지만 오늘은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약속의 냄새였습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궁의 천장을 부드럽게 스치고 나가면서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주 잠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칼보다 먼저 도착한 것들로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겠다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개가 더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야 저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